일과 삶이 뭐 그렇게 딱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르단에서 일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저 남쪽을 향해서 와디럼 그리고 페추라를 관광할 겁니다. 사막은 말이 없지만 모든 걸 품고 있습니다. 모래는 흩어지지만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페추라의 돌기둥에도 와디럼의 별빛에도 인간의 손길과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낙타의 발자국 따라 저녁로를 걷다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물들고 바람은 내 이름을 부릅니다. 너 또한 이 대지의 일부였다. 멋진 가사 아니겠습니까? AI가 작곡한 페추라 와디럼의 노래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잠시 살펴본 주식시장, 이 완전히 미친 것 같네요. 저 주가 4,200포인트를 넘다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사막길이 있을지도 모르고 장거리 운행이기 때문에 조금 좀 편한 차를 바꾸려고 렌트카 ABC. 저도 옛날에 제가 그 아주 그룹에 근무할 때, 하이트 근무할 때 그 하이트 계열 회사였어요. 한국 ABC가. 조금 좀 큰 차를 좀 바꿔 타려고 합니다. 세븐어크락 PM. 오케이. 그래, 조금 좀 넉넉히 하는 게 좋지. 언니 보세요. 이 요르단의 이 하늘입니다. 아, 정말 진짜 대기가 달라요, 한국하고. 아마 저쪽에 와디럼에 가면은 정말 그 별빛 정말 아마 대단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타고 갈 차인데 현대차는 없고 미쓰비시 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렇지, 다 실렸겠지. 자, 타봐. 차가 좀 널찍해서 좋네. 지금 요 암만에서 이제 그 페트로까지는 3시간 정도 여정이 되는데요. 그냥 뭐 무리하게 갈 게 아니라 또 주저리 옛날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상 갔을 때, 그때 이 레지던트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미스터 돈 쿠크였어요. 내가 지사장으로 이제 부임해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미친 쿠크이다 이게 돈 쿠크이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잔소리꾼이야. 직원들에게 그냥 뭐 저거 뭐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알아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지. 이거 참 못된 거 엔지니어가 있구나. 왜냐면 뭐 시공업자와 그다음에 공사 감독의 관계라는 것은 늘 이제 서로 그 감시를 받는 이제 입장이니까 서로 이제 그 관계가 늘 좋을 수는 지금 없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지사장 사무실로 이 백발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백발에 은발에 완전히 그 은발의 그 노신사야. 들어오더니 자기가 I am Don Cook working at the North Jordan Domestic Water Supply Project Water Treatment Plant Resident Engineer,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요. How are you? 그러고 그래서 예, 어서 오시라고 내 소개를 하고, 그 둘이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보 사람들은 계약 조건에 따른 그 어떤 우리의 그 권리, 이거를 하나도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이게 오케이.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게 많은 얘기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줘요. 뭐 계약 조건 몇 주 이하면 오케이, 땡큐. 계약 조건 몇 주 이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건데 왜 너들이 이거를 갖다 클레임을 신청을 안 하느냐, 뭐서부터 그 사람하고 정말 계약 조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랑은 이제 되게 친해졌지. 그러면서도 정말로 정직한 엔지니어예요. 뭐 밥을 한 끼 같이 먹자 그래도 그게 부담이 되는, 그냥 밥 한 끼 정도밖에 허용을 안 해.
끼익 하고 내가 준 선물이라는 게 그 놀이개 한국 그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참 저거 돼서 저하고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요. 그다음부터 제가 현장에다가 이제 야, 이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 말 잘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제 관계가 좋아졌죠. 그래서 이 양반 뭐 지금쯤 아마 돌아가셨겠죠. 그때 당시에 벌써 한 60 정도 되시는 저건데 40년 전 아닙니까? 돌아가신 게 틀림없어. 그분이 기억이 나고요. 예, 계속 얘기를 이어나갈게요.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그 회장님하고 뭐 일종의 단판 아닌 단판을 짓고 이제 여러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지금 우리 이 백전노장에 아니 이런 우리도 해결 못하는데 34살짜리 새파란 엔지니어가 뭐 현장 경험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와서 뭘 하겠느냐. 싸늘하죠 시선이. 뭐 저 자신도 그 당시에는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뭐 직급이 뭐 제 당시 전무고 그다음에 뭐 현장 소장이라 해봐야 끼켜봐야 이사 뭐 상무 이 정도급이니까 면종복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으로는 이 복종을 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어디 한번 어디 가나 한번 보자 뭐 이제 이런 심리가 많았지. 그래서 제가 와서 딱 보니까 이 현장 참 정말로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우선은 자재가 들어오지를 못해. 통관이 안 돼. 가방에 물건은 잔뜩 쌓이는데 그냥 최선을 물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올 돈이 없어. BL 결제를 못해. LC를 오픈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공사 현장이 돌아갈 리가 없죠. 더군다나 이제 NJ2, 3 현장 같은 경우는 이 펌프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설비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들어와야 이 공정이 팍팍 오르는데 안 되는 거야. 현금이 없으니까. 그도 외국인 우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 근로자들 말고도 이제 뭐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필리핀, 뭐 태국 이런 근로자들이 그 당시에 와서 그 현장에 몇백 명씩 있었거든. 이 친구들은 지금 뭐 그 급여 안 주면 그냥 바로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없는 돈의 우선순위 제일로 그렇게 하는데 제일 느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해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 담배들 다 필 텐데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이 피운 그 담배 꽁초를 그걸 주워가지고 피는 정말로 진짜 참 눈뜨고 보지 못할 그런 참상들이 지금 벌어졌던 겁니다. 저는 이제 항상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악을 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과 또 재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단 한마디 모든 사람 다 알아요. 돈 때문에 그렇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 문제만 풀리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how,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 계약 조건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본사했을 때도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계약 조건을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하고 그래서 딱 이제 깨달은 것이 공사 대금을 갖다가 늦게 주는 거 이거야말로 발주처의 가장 큰 기책 사유죠. 다시 말해서 시공업자는 계약 즉 시방서, 도면 그리고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공사를 갖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발주처의 가장 큰 책임이 뭐냐 거기 따라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 돈을 못 주니까 이거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주처에 가서 계속 돈 달라고 이제 조르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너들 이게 딜레이 페이먼트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느냐. 너들 뭐 계약 조건에 뭐 이자,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 뭐 몇 프로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늦어진다. 공사가 늦어지니까 관리비가 그만큼 증가되는 거고 자재 발주를 똑바로 못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코스트 푸시의 요인이 되니까 나중에 너희들 이거 감당되겠느냐 막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 겁도 주고 논리를 폈죠. 그러나 뭐 발주사도 지금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쓰는 입장에서 뾰성할 수가 없는 거라.
그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획기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지금 시공하겠던 모든 공사 거의 뭐 대부분이 외국 그 차관에 의존하는 공사였어요. 요르단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뭐 독일, 그다음에 또 일본 이렇게 지금 자금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사 계약 금액이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통 한 70% 정도는 OECF, 즉 그 일본의 그 경제협력 자금, 그다음에 USAID, 미국의 원조 자금, 그다음에 KfW, 독일, 크레디탄슈탈트 필 비더 아바우, 그러니까 국가 뭐 재건, 이런 어떤 그 기구 이런 데서 이제 돈을 주는 거라. 그런데 이제 차관을 제공하면서 이제 매치펀드 형태로 해갖고 이제 현지화로 한 30%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걱정이 얘들이 지금 현지화는 안 풀고 그냥 그 외화만 같았으면 공사가 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화, 즉 졸다니안 디날 기성을 갖다 먼저 풀면은 그 풀었다는 증명을 제시를 해야 나머지 70% 외화가 풀리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발주처에 설득을 했습니다. 너들 지금 재정 상황이 나빠서 JD 기성을 지금 못 푸는데 이것 때문에 70%에 달하는 외화 기성도 지금 못 풀린다. 그러니까 편지 써라. 원조를 주는 목적이 뭐냐? 요르단 경제 개발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에브리바디 다 죽는 그런 결과니까 우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이게 없더라도 공사가 됐다는 거 인정이 되면 기성을 풀어라. 이게 이제 결국은 주요했던 겁니다. 70%에 달하는 외화 기성이 풀리니까요. 뭐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무슨 뭐 펌프, 에바라 펌프, 그다음에 뭐 정수한 기자재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현장에 발입되니까 이제 머티리얼이, 그러니까 주요 기자재가 현장에 발생되면 기성, 인터넷 페이먼트가 오르거든. 기성이 팍팍 오르는 거죠. 뭐 기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정률이에요.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는 거지. 그동안 또 밀렸던 그 여러 가지 그 외국 자재 전부 다 LC도 전부 다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러던 은행이 카이로 한만뱅크예요.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공사 기성, 즉 미확정 채권을 갖다가 담보로 주고, 즉 나중에 우리 공사에서 돈 받으면 너희들 빚 갚을게 하고서 소위 말하면 오버드라프트 이 형태로 이제 돈을 이제 빌려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성금이 전부 다 채권 양도가 되시니까 우리한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 먼저 가요. 그 은행에서 저들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쥐꼬리만큼 우리 한 번에 주는 거야.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제가 주머니에다가 제비 청재를 한테 설득했죠. 내가 은행하고 교섭을 해야 될 테니까 바로 은행에다 돈 들어가게 하지 말고, 그때는 이제 그런 당시였어요. 그 페이먼트 오더를 나한테 다고. 그래가지고 한 몇백만 불 모였어. 주머니에 몇백만 불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카이로만 은행장하고 담판을 했죠. 자, 내 주머니에 돈이 500만 달러 있다. 근데 내가 이걸 당신한테 주면은 당신은 나에게 얼마나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황당한 거죠. 자기들한테 먼저 들어와야 될 돈이 왜 네 주머니에 들어왔냐 서부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놔라. 그러면 내가 얼마를 준다고 얘기할게 이래요. 그래서 신경을 하다가 내가 딱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이 수표를 내가 다 찢어버리겠다. 그러고서 확 화를 내면서 제가 돌아왔죠. 그로부터 정말 한 일주일, 2주일 그 기간이 이제 흐르는데, 정말 진짜 참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이게 이제 공사 하루 보냈더니 공사 완전히 망치고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막 그런 어떤 의구심, 직원들도 걱정하고, 그러니 뭐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던 차에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 위에 그 총재였던 닥터 하다딘, 이 사람이 저 미국에서 그 PhD를 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능한 그 엔지니어지. 이 양반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미스터 권, 그냥 그 행장한테 가보라는 거야 지금. 그래, 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갔지. 그때 행장이 환한 얼굴 맞으면서, 그래 네가 요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공사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하고 나하고 신사협정을 좀 맺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전체 기성금이 뭐 외자가 됐든 내자가 됐든 들어가면은 3분의 1은 무조건 나한테 다.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너희 오버드라프트. 당자 대월이지. 그거 갚아라.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 다큐멘트. 즉, LC, BL 이런 결제용으로 써라.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현금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름값이라든지 그 캐시가 많이 들어가거든. 일주일에 위클리 페이먼트라고 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졸단 디나 20만 디나를 달라고 했어요. 큰 돈이죠. 그거를 제가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했어. 네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공사가 이렇게 진행돼서 너들 빚은 이렇게 갚아나가고 공사는 성공될 것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그 개수 그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설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신사협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공사가 정말 총알처럼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아이 뭐 저 젊은 친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던 직원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우리가 못하던 일을 해냈어. 그 신나잖아요. 정말 신나게 일했습니다. 그게 제가 부임한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은행도 신나고 우리도 신나고 발주처럼 뭐 말할 것도 신나고 에브리바디 다 해피한 거예요. 문제 하나를 딱 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발주처를 계속 제가 압박을 해가지고 딜레이 페이먼트, 소위 말하면 계약 조건상 공사 감독이 페이먼트 서티피케이트를 확인한 날로부터 예를 들면 뭐 3주, 한 달 이렇게 돈을 주게 돼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겼다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를 자기들이 압니다.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를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획기적인 조치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현장에 살아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성공의 시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뭐 이로 그 말할 것 없는 그런 저게 계속되는 거죠. 캐시프로의 그 중요성을 저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르단에 7개 현장이 있고 식수인원이 어쨌든 뭐 우리 한국인을 포함해서 몇천 명 돼요. 우리가 그 식수인원에 대해서 보통 그 예산을 잡을 때 1인 1끼당 보통 JD 그 당시에 한 1디나가 2,000원이니까 한 1디나 정도 잡았어. 2,000원이야. 그러니까 300명이 먹으면 뭐 결국은 300디나가 되는 거죠. 3끼니까 1000디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없다 보니까 맨날 이제 외상으로 어디 음식을 먹긴 먹어야 됩니다. 그 외상으로 주는 게 오직하겠어요. 가격 경쟁력이 없고 가격 협상력이 우리한테 전혀 없어요. 물건 안 주면 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뭐 엉망이고 그다음에 가격은 높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저 말하기 참 민망한 부분이지만 또 뭐 이렇게 업자들하고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차관 내가 현장에 가보면 직원들이 전부 다 불만이야.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거야. 밥맛이 없다는 거야. 그 내가 먹어봐도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거 고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원들은 현장 측량 나갔다가 시간 늦으면 여러사가 문 닫아놓고 밥을 안 주는 거야. 야, 정말 서럽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맨날 며칠 제가 고심한 끝에 결단을 내렸죠. 그때부터 돈이 있으니까 7개 현장에 한국 요리사 7명을 전부 다 지사로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뭐 노조는 아니지만은 뭐 새마을 무슨 뭐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그 노조와 같은 건데 그 위원장들 다 이렇게 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모든 여러분들의 음식에 관한 그 비용을 선불로 한 달에 3번씩 나눠서 주겠다. 현금으로. 대신에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항상 예산을 30%씩 초과했어. 그러고도 그 모양이야. 대신에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직원들 잘 먹여서 불만 없도록 해라.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직원들을 불만 없이 먹이고 난 다음에 모든 남는 돈은 요리사와 요리사한테 준다.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된다. 단 한 사람에도 불평불만 있으면 비행기 태워서 보낸다. 뭐 이런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해외 나가서 요리사 하면 돈 벌 때요. 요리사 그 경쟁력이 엄청나게 치열해. 그 요리사 하나 뽑는다 그러면 제가 본사 있을 때 보면 막 그냥 수십 대 1의 경쟁이야. 그럼 뭐 걔들 요리 시켜놓고 우리 또 저 직원들이 가서 먹어보고 품평회도 하고 뭐 이러던 때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위에 어떻게 상황이 변동되느냐. 그전에는 뭐 무슨 직원이 먹거나 말거나 자관 뭐 계란 뭐 요리 같은 거 뭐 그냥 뭐 전날 밤에 그냥 그 아랍 사람들이나 아니면 파키스탄 애들 시켜가지고 그냥 이제 계란 프라이를 해놓고 그 차디찬 그 저거를 저 아침에 그 잠도 못 잔 그 근로자들이 그걸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짬밥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쓰레기로 들어가는 게 거의 반이야. 이제 요리사 틀려졌어요. 아주 이런 새벽부터 로컬 시장에 나갑니다. 픽업을 몰고 가서 주부식 뭐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하는데 현찰 박식으로 사니까 얼마나 싸요? 싸게 사서 그 다음에 또 계란 같은 것도 직원들에게 미리 물어보고 먹겠느냐 말겠느냐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요리를 해주니까 맛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란도 절약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해피하고 그 다음에 또 요리사들이 이제 이것저것 머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해피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본국에 연락해가지고 뭐 특식거리도 만들고 때로는 짜장면도 만들고 짬뽕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직원들이 그 굉장히 만족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사는 30% 식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어요. 그 30%가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여러분 대단합니다. 계산하니까 수억 원이에요. 그보다도 직원들이 우선 만족해요. 또 요리사는 전부 다 돈 벌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야, 참 이 정말 어떤 그 이 집념 그다음에 깊이 파고드는 어떤 통찰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제가 느꼈죠. 저희들은 지금 암만을 출발해서 약 3시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페트라 약 한 지금 4km 전방 지점입니다. 이 페트라, 야 정말 이건 세계적으로도 참 불가사의한 그런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거쳐서 이제 와디 럼으로 이제 가는 저겁니다. 우선 페트라부터 우선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페트라 이게 입구. 야, 사막은 말이 없지만 모든 걸 품고 있습니다. 모래는 흩어지지만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페트라의 돌기둥에도 와디럼의 별빛에도 인간의 손길과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낙타의 발자국 따라 저녁로를 걷다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물들고 바람은 내 이름을 부릅니다. 너 또한 이 대지의 일부였다. 페트라는 요르단 여행의 하이라이트이자 인류 문명과 자연의 조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페트라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페트라, 즉 바위에서 왔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바위를 깎아 만든 곳입니다. 기원전 6세기 나바테어라는 아랍계 유목민족이 요르단 남부의 바위산을 깎아 수도로 세웠습니다. 이곳은 실크로드와 형제무역로의 교차점, 즉 동서 문명의 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정교한 수로와 저수 시스템을 만들어 모래바람 속에서도 꽃을 피운 문명을 일궈냈습니다. 페트라에 들어서만 길게 이어진 협곡 시크를 지나 아침에 눈앞에 나타난 장면, 붉은 바위 절벽에 새겨진 알카즈네인, 높이 40m의 정교한 파스텔, 헬레니즘과 아라비아 양식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 마치 신의 손으로 새긴 조각처럼 느껴집니다. 낮에는 태양빛에 따라서 장미빛에서 주홍색에서 황금빛으로 물들고 밤에는 별빛 아래 붉은 바위가 숨쉬듯 빛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페트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장밋빛 도시라고 말이죠. 나바테아 왕국은 한때 번영했지만 로마 제국의 확장과 무역로의 변화로 쇠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래에 묻히고 있었던 도시, 19세기 스위스 탐험가 요한 루트비히 버크하르트가 유목민으로 위장해 찾아내면서 다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신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지정되어 인류의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폐수라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신녀가 묻은 계단과 광장은 시간이 만든 건축물이며 인간이 남긴 존재의 흔적입니다. 그곳에 서면 사람은 사라져도 그들의 꿈은 바위에 남는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느낍니다. 지금부터는 음악을 들으면서 페수라의 이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 잠든 전설 같은 그곳이야. 모래바람에 감춰진 비밀의 문을 열어봐.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영원을 꿈꾸는 곳. 페트라의 노래 들려 바위 사이로 흘러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이 아름다운 순간. 붉은 돌의 성벽 아래 역사가 숨쉬는 곳. 달빛에 비추는 밤엔 마법 같은 순간이야. 모래바람에 감춰진 비밀의 문을 열어봐.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영원을 꿈꾸는 곳. 페트라의 노래 들려 바위 사이로 흘러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이 아름다운 순간. 페트라의 노래 들려 바위 사이로 흘러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이 아름다운 순간. 요르단의 빛 페트라 신비로운 노래 도시. 오랜 시간 속에 잠든 전설 같은 그곳이야. 모래바람에 감춰진 비밀의 문을 열어봐.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영원을 꿈꾸는 곳. 페트라의 노래 들려 바위 사이로 흘러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이 아름다운 순간. 붉은 돌의 성벽 아래 역사가 숨쉬는 곳. 달빛에 비추는 밤엔 마법 같은 순간. 이 바람에 감춰진 비밀의 문을 열어봐.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영원을 꿈꾸는 곳. 페트라의 노래 들려 바위 사이로 흘러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이 아름다운 순간. 페트라의 노래 들려 바위 사이로 흘러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이 아름다운 순간. 와디 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드디어 오늘 저희들이 잘 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이제 석양이 지기 전이라서 그 장관을 좀 이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막히는 걸 봐야 되는데 앞에 저렇게 막히면
사막. 이게 돔처럼 생긴 게 이게 이제 텐트 숙소인 것 같아요. 등록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리셉션에 와서 체크를 이제 해서. 방 구경을 하러 갑시다. 산자달 마르티안 3. 와, 비가 번쩍하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굿. 아유, 큰 호텔 얻었고.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계속 One Day Wolf 소식 TV. 전하겠습니다.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